아니 난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했지. 됐어요? 신앙심이 깊고 마음 공부를 잘 하고 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아봉공을 해라. 네 가족들만 위해서 살 게 아니라 무아봉공을 해서 너른 대중을 위한 공익사업을 해라. 이제는 세계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이 세상에는 무지, 빈곤, 질병이 인류 3대 적이다. 나는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모두 쓰고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있죠. 그리고 더 많았으면 좋겠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특정한 다수가 항상 나는 무슨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생각보다 연민의 정을 뿌리치지 못해서 나는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애가 타고 애간장에 놓고 그래가지고 일이 되지 좋은 일이라 그래서 쉽게 되는 일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씨앗을 뿌리면 엄청나게 그 수확이 커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물질의 선용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른 새벽, 영혼의 숨소리만 들릴 듯한 고요 속에 서타원 박청수 원로 교무가 있습니다. 육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향해 멈추며 한없이 비워지고 또 묵묵히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한평생을 길쌈하듯 살아왔던 여인. 그 삶의 뒤안길엔 고독과 충만함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가지고 뭔가 그 교성곡 같은 거를 만들어 볼 만하다. 그래서 그 칸타타를 하나 초안을 잡아서 보내드렸죠. 생애 동안에 그런 작품을 공연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린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는 그 과정이었고, 또 교무님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당신이 생각했던 뜻까지도 굽이굽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작업을 했고요. 또 단원들과 같이 연습하다가 눈물 짓기도 했고, 너는 커서 교무가 되거라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감명으로 와닿더라고요. (1956년) 전지여고를 졸업하고 19에 출가하여 박청수는 원불교 교무의 길로 들어섭니다. 딸아, 너른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해라. 원불교 교무로서의 길은 어머니의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너는 커서 시집가지 말고 꼭 원불교 교무가 돼서 너른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원불교의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일념으로 교무가 되기 위해서 권하고 있었고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어머니는 27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매서운 시집살이 속에서 두 딸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원불교는 삶의 시련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출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소원은 마치 예정된 운명처럼 박청수 교무와 박덕수 교무 두 딸을 성직자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남자 아이가 없는 거를 세상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자아이들이라도 잘만 가르치면 된다고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나는 유학교 졸업하고 잠깐 외갓집에 갔다가 며칠 만에 오니까 어머님께서 그냥 굉장히 음성에 기쁨이 섞여가지고 총보에서 놀러 오라는 전갈이 왔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쁘게 떠나보내셨죠.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에 저를 낳아가지고 어머니 38살에 어머니 소원대로 딸이 출가를 한 거예요. 풍경 소리가 바람결 따라 흔들리는 곳. 퇴임 후 12년째 거주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입니다. 사시사철 검정 치마의 흰 적삼. 몸에 밴 청빈함은 지금도 자신에게 가장 엄격합니다. 전 세계 55개국에서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하는 큰 살림을 일궈온 세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녀는 초놈을 아끼며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보고 여기 들어갈 때 무슨 일을 할 거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느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버려야 될 습관을 버리고 길들여야 할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인품도 섬세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가꾸면 인품이 가꾸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나를 그 자아 완성하는데 노력하려고 그래요.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안윤도 회장, 또 박정일 회장님, 서울 IWC 회장. 아, 네, 네. 고요한 일상 속으로 이따금 그녀를 찾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저 반갑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녀는 귀한 손님들을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박물관으로 이끕니다. 여기는 학교고 이런 데는 다 이렇게 500명이 살아요. 꽃도 피고 나무도 푸르르. 세계를 한 집안 삼아 큰 살림을 한 지난 삶의 이야기들은 시대의 유산임을 공감한 지인들이 뜻을 합쳐 만든 박물관입니다. 일평생 세상 받던 흔적들은 2010년 노벨 평화상 최종 10인 후보로 선정됐고 2016년 만해 평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상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삶이 있는 이야기집이 세월이 쌓이면서 또 계속 펼쳐가시는 박청수 교무님의 나눔의 이야기들이 계속 쌓여가는데 항상 그 속에서 다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좀 더 세상을 맑고 따뜻하게 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희망과 용기를 갖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가 60여 년, 후회 없는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승님들의 격려를 받들고 실천하는 일에 전념한 덕분이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무아봉공의 길, 세계주의와 삼동윤리, 무지, 빈곤, 질병 퇴치의 경륜을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물질이 개벽두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셨습니다. 여성을 개벽의 주체로 남녀 동권을 실천했으며 이는 세계 종교사에서도 앞선 것이었습니다. 원불교를 창교하신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는 남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동등한 일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성 성직자도 남성 성직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수도하며 청빈한 삶으로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원불교 여성 성직자들. 그 숭고한 소명을 따라 그녀의 교무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 서른 살에 사직교당의 교무가 되었습니다. 젊기에 용기 가득했던 시절, 교당을 신축했고 여러 일들에 도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의 30대는 늘 개척이었던 삶이요 화라산 같은 열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수 선생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맹인들을 위해서 노래도 하시고 지금도 음성이 아주 뭐 좋으시지만 그때도 아주 맹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성이셨고 그 다음에 또 이 노래도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맹인들인 경우에 청수 선생님이 그 부드러운 거라든가 다감한 그런 면을 많이 좋아하셨죠. 그 내가 이렇게 음성으로 가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잘 있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반가워라고 그래. 그래갖고 막 다 이렇게 해갖고 나와가지고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말로 할 것이 없이 내가 노래를 많이 했지. 노래 같이 부르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러면 다 같이 부르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은 몇 걸음을 걸으며가 된다 그런 걸 잘 알아. 분주했던 서울을 떠나 시골 원평교당에서의 삶은 자연과 합일하듯 살았던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법당을 가득 채웠던 교도들, 그 정겨운 얼굴들이 늘 그립습니다. 첫 인상은 참 우리 덕수 선생님보다도 더 그 청아하고 또 이 목소리도 참 고우시고 정말 더 다감하고 다정하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고 아 이분께서 그 원불교 교무로서 앞으로 크게 이 교화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큰 일을 하실 분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 어린 마음이지만 좀 가졌습니다. 우이동 수도원 시절 열악한 교당 운영을 위해 직접 테니스 코트장을 관리했던 날들과 결국 교당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던 순간들은 가슴 아픈 기억들입니다. 저를 눈물 짓게 하셨던 거는 우이동 수도원 시절에 그 어렵게 개사에서 그 법회를 보시다가 이제 퇴거해라 하는 퇴거 명령서를 받으신 거예요. 우이동 수도원은 나에게는 배너의 노예 계절 같아요. 나는 지금도 금방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나는 테니스 코트를 내 몸에 맞는 그 롤러를 만들어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걸 다 테니스 코트를 밀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고 그랬어요. 그녀의 교무 인생에 무려 26년 세월을 함께한 곳. 젊은 교도들이 많이 모였던 당시 화요법회는 여성 교도들이, 일요 수도법회는 남성 교도들을 주축으로 하며 마음을 수양하는 좌선을 삶의 일상이 되도록 이끌었고, 신심 깊은 교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강남 교당의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이후 원불교에선 인류 3대적으로 적시한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지구촌의 경계를 넘어 힘써온 것은 당시 교도들의 열성으로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원불교의 일원상을 상징하며 1985년 신축된 새 교당. 이곳에서 벌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전 세계의 55개국을 도왔습니다. 26년의 세월, 강남교당에서의 함께한 일들이야말로 원불교의 깨달음을 가장 잘 실천하는 무아봉공의 행보였습니다. 초창기 그 강남교당이 이루어지면서 선생님은 이제 그때부터 세계 사업에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95년, 94년 그즈음에 또 북인도 라닥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이게 호강이 아니고 선생님 사업 현장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하는데 정말 이런 곳에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교도들과 함께한 나눔의 대장정. 그 출발은 삶의 작은 실천부터였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는 겨울 옷들을 모아 보내고 캄보디아에는 여름 옷을, 또한 북한과 제3세계 여러 나라들로 보낸 옷들만 31 컨테이너에 이릅니다. 그녀는 처음 히말라야 라다크에 학교를 세울 때부터 이 일마다 마음을 나누었고 교도들은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히말라야도 누가 도와야지. 8개월이 겨울이고 자식을 어떻게 학교 보낼 수 없어. 나는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 돈 좀 내놔봐. 많든 작든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종잣돈이었어요. 내가 낸 돈이 한 푼도 셀 틈 없이 다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교도들로서는 믿고 따를 수 있고. 우선 뜻을 세우고 기도를 쌓으며 상생선연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일마다 애를 태우며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일들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위하고 존중한 거예요. 나는 이 여기에서 내가 26년간 같이 살았던 그런 분들은 그냥 하나로 연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이곳을 집처럼 드나드는 길고양이들이 어느새 15마리로 불어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 이리 와. 이제 내가 물 가지고 올게요. 그녀의 치마폭에 새끼를 낳을 만큼 한 가족이 된 생명들을 챙기는 것도 소중한 일상입니다. 어서 먹어. 이리 와. 이쁘나? 이쁘나 이리 와. 원순아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갔어? 더 여러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니? 이리 와. 이쁘나? 막내야. 막내도 와서 먹어. 막내야. 이리 와. 그녀는 나를 만난 어떤 생명도 목마르고 배고픈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우연히 바라본 앞산의 작은 바위 아래에서 검정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더욱 유심히 바라보자 그 작은 동물도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아마 내 편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을 것이다. 그 작은 동물은 쪼르르 한순간에 달려와 내 앞에 섰다. 나는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묘야 라고 불렀다. 고양이 묘자로 이름을 부른 것이다. 나와 너는 자연스럽게 매일 만났다. 나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산에다 대고 묘야! 묘야! 라고 소리쳐 너를 불렀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가 내 소리를 듣고 오는지 너는 쏜살같이 달려왔다.
지난 2017년 10월 박청수 교무는 국제불교단체인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공식 초청을 받아 인도 벵가루루를 찾았습니다. 엄숙한 가사 법요식의 현장. 인도에서 그녀는 마더 박청수로 통합니다. When you receive this love today, it shows you are not ordinary. They invited me, so Mother Pak Chung Su is a very special person.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we want to respect her, we want to honor her. And the third reason, of course, is so much of negative things are going on in the world. And here is an example of such positive energy who is, by action, she is able to show how we can bring peace and happiness in the world. So if we don't invite such person, then whom else we should invite? 그러니까 1987년에 나는 인도를 처음 왔어요. 그때 내 눈에 처음 들어온 게 하얀 자루 같은 긴 거였어요. 그런 하얀 자루가 가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날이 새니까 그 하얀 자루 속에서 사람이 탁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생소했는데 그 노숙자더라고요, 노숙자. 내가 인도 가난이 내 몸에가 붙은 것 같았는데 내가 그 가난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건데 내가 그 가난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 내가 또 인도를 가는 거 어려운데 내가 여기를 도우면 내가 인도 가난이 내 몸에 붙은 것 같은 그것을 좀 벗을 것 같아서. 하늘의 정거장이라 불리우는 곳. 북인도 히말라야 설산 3600m 고지의 라다크. 그녀가 처음 이곳을 찾은 1991년만 해도 라다크는 지구촌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눈과 얼음 속에 살아가는 산촌엔 학교가 없었고 안타까운 형편을 알게 된 그녀는 1992년 이곳 설산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외롭게 일을 이루어가면서도 그녀는 종종 꿈속에서 상상으로 라다크 아이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 마침내 개교한 라다크 마하보디 기숙학교. 마더박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그리웠던 마음을 눈물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Yes, I'm very happy to see like you are like before grown like this. Yes, I'm very happy. You become very good women in before. Y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isit. 내가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등을 또닥거리면 그걸 받으려고 애들이 쭉 섰고 그럴 때 내가 가슴이 미어지려고 그러더라고. 저들이 남자 스님들하고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여성이 와가지고 내가 춘의 어머니 같은갑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막 가슴으로는 막 가슴이 막 벅차고 슬프고
가엾고 안쓰럽고 막 그래갖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사실 모든 게 다 감동이에요. 사실 그분의 그 삶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심이란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항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사회봉사단체도 있고 종교인들도 많이 하는데, 계획 속에서 하고 뭘 하면 또 예산도 생각해보고 거기는 어떻게 한다 그러고 무슨 단체가 뭐 하다 보면 그 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다 이런 거죠.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1999년에 개원한 카루나 자비병원. 복지, 교육, 문화적으로 낙후돼 있던 라다크에 그녀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돌산에 종합병원이 들어서기까지 작업을 진행할 장비 자체가 없었고, 환경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청국장을 팔아서 성금을 보낸 손길부터 거금을 희사한 헌신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히말라야 설산 위에 종합병원이 세워졌을 때 기다리던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이후론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So there, when they were treating with German doctors, there were up to 60, 70 in this. One day. One day. Many patients. Yeah, many patients. It's very far from patients coming. Yeah, from the nomadic area also people come, and these are mostly from nomadic areas. And refugee people. Yeah. Well, patient face excellent so far in this hospital is concerned, because the equipments are very ultra-modern type. And we are very lucky the Mother Pak Chung Seo have provided all the equipments. 그 원불교 신자로서의 투철한 철저한 신심, 신앙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 그 사명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다시 찾은 인도. 마하보디 마이수루 학교의 아이들이 마더 박청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인도를 출발점으로 지구촌 곳곳에 고통스러운 삶에 눈을 떴고, 도처의 절실한 필요들이 곧 그녀의 일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1991년 처음으로 만났었던 라다크 오지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지는데요. 라다크의 세운 학교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했고 그때의 인연으로 한 소년에겐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한국 유학 생활을 거쳐 최초의 외국인 교무로서 수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타원 박정수 교무님은 처음 인도에서 뵌 때가 1991년이었어요. 모든 것 다 우리한테 주셨죠.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원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인도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마련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죠. 서타원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그 삶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서타원님은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켰고 그리고 영생의 복전을 마련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킬링필드의 땅, 또한 우리나라와 국교도 단절되어 있었던 나라. 당시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의 고통으로 수많은 슬픔이 넘쳐났고 기반 산업들도 멈춰버린 상황. 박청수 교무는 스위스 MRA 본부를 통해 내전 직후에 캄보디아 난민을 도와오다가 1995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이곳을 돕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 국토에 국민의 수보다 많은 지뢰가 묻혀 지뢰로 인한 사망과 절단 환자 비율도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한 개의 지뢰를 묻는 데는 고작 $5가 들지만 지뢰를 제거하는 데는 $1,000가 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전장의 상흔을 그녀는 현장에서 절감합니다. 이렇게 지뢰를 묻어서 무고한 사람이 살상하고 또 이걸 캐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이건 참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여성이 이제 그 캄보디아에 지뢰를 제거한다. 어머,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여성 성직자네.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은 이제 그런 교무복을 입은 여자의 사진, 이게 조선 여자의 사진이 딱 나오고 뒤에 이제 캄보디아 지뢰밭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사진 딱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때 신선했고.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Two children. A boy and a girl. 지뢰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비열한 무기였습니다. 한 달에 한 개의 지뢰만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면 1년이면 12명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은 그녀가 지뢰 제거 운동에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앞길이 양양한 젊은이들이 지뢰 때문에 단순한 일터에서 농경지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잃기도 하고 두 다리를 다 잃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너무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서로 한 개의 지뢰라도 제거해서 더 이상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No mine.
The wide is 1.5 kilometers, and the long is up to the hill about 1 kilometer. Yes, you see the trees, the highest tree in the center. It is the end of the minefield. Yes. I'm very happy now. We can see here we walk for mine cleaning. Here. តាមជាជនទៅស្រែដីនេះបានដោះរួចទៅបានជាបុរដ្ឋនៅក្នុងភូមិតពងខ្ញុំដែលមាននេះបានគឺស្រែបាទខ្ញុំមានសេចក្តីរីករាយណាស់ដោយមានលោកដែលជានៅបរទេសបានជួយដល់ឃុំតពងយើងខ្ញុំនេះដោយមានការកក់ក្ដៅបំផុតដោយបានជាជននេះធ្វើស្រែចម្ការហើយមានព្រោះសម្ដែងដាំជាដំណាំស្រូវឲ្យគ្រប់បែបយ៉ាងទាំងអស់ហើយខ្ញុំមានសេចក្តីអរគុណចំពោះអង្គការបាទ 한편 부족한 식수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사람들은 빗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집집마다에 놓인 큰 항아리들은 식수로 쓸 빗물을 우기에 받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And after maybe next month, this water will be dry up. Dry up. Yeah. So they now are safe. Yeah. Now they keep this water in. 식수 문제가 그녀의 애를 태웠고 그러한 걱정의 번뇌를 끊기 위해 그녀는 당장 우물을 파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바탐방과 시엠레아프 지역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했고 74개의 마을에 공동 우물과 식수 펌프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판 우물 덕분에 10,000명 이상이 매일 맑은 물을 마시고 산다는 소식은 마음의 갈증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 보람이었습니다. When she visited the countryside, she realized that they don't have clean water. Not even wells, even UNICEF and so on could not help properly. So she also has in her plan to help for clean water in Battambang province and Ban Tie Meanchey province, more north of Dan Battambang. 거리의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시급했습니다. 오랜 내전을 치르느라 물자는 귀했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에 돌아가 옷을 모아 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Hi, my children. No parent. No parent. 전쟁의 상흔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들은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원불교 강남교당의 후원으로 세워진 고아원에서 박청수 교무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마주하며 힘주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꽃과 같은 이 아이들은 곧 다가올 캄보디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Is this prepare myself for my children? Yes, that's right. This Oh, is good. also your bed. Yes, my bed. Yes, very nice. All this bed is from you. Thank you. Wonderful. 방치됐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디 이곳에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 있게 자라주기를 엄마의 마음으로 그녀는 꿈을 품습니다. Future, I come here. I like better than Sri Lanka. Yes, Battambang more beautiful place. Very calm place and peaceful. 캄보디아는 그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도 꼽히고요. 또 오랜 내전으로 해서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부모가 좀 없는 아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면으로 성장 조건이 너무 부실하니까 그 성장 조건에 정신적 토양이 돼주고 환경적 토양이 돼주고 그러면은 좋은 지구촌의 한 곳이 건강하게 회복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기부를 하고 캄보디아를 모시고 갔었을 때 그 어린아이들 일일이 다 만져주시면서 그 보살피실 때 아 정말 천사시구나. 물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아무튼 그 거액을 모아서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바탐방에는 박청수 교무가 세운 바탐방 무료 구제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센터와 원불교 교당이 이곳 사람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박청수 교무의 어머니, 그 이름으로 세워진 추모법당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교무들의 삶은 캄보디아의 희망의 씨앗을 심는 여정이었습니다.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활동은 병원, 학교는 한국어 교실, 태권도 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평소나눔 실천회라는 NGO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외곽으로 의료봉사 가고 있고 그 시골 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이면 바탐방 지역 주민들은 한국에서 찾아오는 원광대학 의료봉사팀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박청수 교무는 이들의 걸음걸음이 한없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한국병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원이 바탐방의 문을 연 것은 지난 2003년. 개원하자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약 21만여 명이 의료 혜택을 받았고 한국 의료진의 봉사활동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환자들의 감염성 질환도 많고요. 좀 위생도 되게 더럽고 옴무 환자도 많았고 막 여기 농양, 고름 환자들도 있었고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봉사단은 치과, 외과, 안과, 한방을 비롯한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구성됐고 이번 방문에도 4일간 2,700명의 주민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복전에서 우리가 복을 짓고 또 복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작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동참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병원을 다 박청수 교수님이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건물들도 다 이렇게 박청수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캄보디아 뭐 지뢰 제거부터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번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표적인 교무님이라 할 수가 있죠.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고. 내가 맨 처음에 보았던 캄보디아 전쟁 후에
모든 국민들의 모습 그건 참 비참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캄보디아를 내 조국처럼 생각하고 올 때마다 달라져요. 발전하고 있어요.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녀가 은퇴한 지금까지도 매월 600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이 땅을 돕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그래. 박청수 교무에게 캄보디아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심은 씨앗이 조금씩 자라 열매를 맺고 있는 곳입니다. 다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인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하고 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저희 타가원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타가원에 맡기고 이제 그런 일을 찾아서 좀 자력을 조금씩 세워가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그분들보다 그 아이들은 또 더 나은 조금 삶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이제 운영하고 있는 타가원이죠. 예, 우리 서타원 박정수 교무님이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대신해서 해준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감하고 장한이 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지요. 고 신현대 교도는 박청수 교무와 평생을 함께했던 각별한 동지였습니다. 나의 그림자처럼 나의 분신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 일생의 모든 것은 다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선타원 신현대의 유일한 아들 장형태 군이 삼성전자 상무가 됐다는 기쁜 소식 들었어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알립니다. 기뻐하세요. 선타원.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의 역사가 오롯하게 남을 수 없었어요. 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청빈하게 살았어요. 좋은 옷 한 번 입어본 일 없어요. 해외 나왔다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아꼈다가 내가 더 쓰고 싶어 하면 다 털어줬어요. 고요한 풍경 속에서 팔순의 그녀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때로는 깊은 묵상의 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뜻을 품은 어딘가로 편지 쓰기를 즐겨합니다. 돌이켜보면 편지는 그녀가 세계 곳곳에 관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었고 소중한 인연을 맺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생선연의 고마운 인연들, 경계를 넘어선 도움의 손길들 속에서 그녀의 실천적 행보는 쉼 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도 스님과의 편지 한 통으로 히말라야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어느 날 날아온 영국인의 편지를 통해 캄보디아 지대 제거 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 마치 운명처럼 찾아온 편지를 통해 그녀는 미처 몰랐던 그 나라 그곳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서신 왕래 속에서 도울 길을 백방으로 찾기도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때는 법정 스님의 서신 속에서 큰 힘을 얻기도 했었지요. 늘 아낌없는 격려의 편지로 화답하셨던 법정 스님께 이젠 붙일 수 없는 편지를 띄웁니다. 법정 스님께 드리는 글. 길상사 행지실에서 스님을 뵙고 돌아올 때면 잠시 배웅 나와 제가 늘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 든든하시죠 라고 하셨죠. 스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신 지금 새삼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신 말씀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스님께 편지를 쓰고만 하면 매번 걱정이 덜어지는 듯한 위로를 받으면서 좀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다크 설산 사람들에게 겨울옷을 모아 보낼 때 이 세상에 박교무님이 제일 부자다. 다른 누가 이렇게 많은 옷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 많은 옷과 담요, 이불이 설산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며 제가 힘들어 한 일의 보람을 금방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스님께 마음 기대고 살았던 세월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님을 세세생생 불련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마음껏 누군가를 돕기 위해선 애간장을 녹이며 기도를 쌓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록들을 세상에 나누는 것 또한 작은 보답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놀라운 게 처음에는 이분이 글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대필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수도자는 수양을 하고 수도하는 종교인들은 당신의 생각과 수련 과정을 잘 기록을 해서 그것을 스스로의 자기정리 또는 자기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도자들이 한 단계 깊이를 더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옆에는 헌산중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애들이 내가 그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 있다가
밖에서 눈이 마주치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인이 시작이 됐어요. 네, 행복해요. 실물은 처음 봤어? 네. 실물 이쁘니? 네. 전에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최강미모예요, 최강미모. 최강미녀. 최감님? 최감님이 뭐니? 최강미모요, 미모. 미모. 아, 최강미모? 내가? 출중하시대요. 내가 미모가 출중하대? 아, 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20살, 20살. 나 20살 같아? 정말? 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아, 내가 20살 같아 보여? 네, 엄청나게 20살이요. 20살 같아? 좋아, 좋아. 공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품으며 집과 같은 학교, 학교 같은 집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학교 밖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한 40여만 명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국가적으로 꼭 케어를 해야 될 이런 학생들인데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박정수 교무님 같은 민간인이 뭐 도움을 받아서 하는 뭐 이런 걸 듣고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 해서 돕기로 했죠. 그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대안학교 설립 과정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제일 어려웠죠. 주민 반대가 어려웠고 또 그때 그 용인 시장님은 이걸 혐오 시설로 생각하더라고. 이 학교가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왜 이런 혐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고. 그래갖고 또 그분이 반대하고 갖고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갖고 허리뼈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잠깐 그래서 또 입원하고 그랬죠. 매주 금요일이면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엔 모두들 더 환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지요. 이렇게 학교가 텅텅 비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면이 충만해지는 온전함으로 충만함을 느껴요. 나는 우주와 더불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 따라 새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풍경들이 바람결 따라 여러 가지 음색으로 소리가 나고 그런 것도 그냥 내 귀를 맡기고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저 무념무상한 상태로 오래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나는 혼자 살아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촌음을 아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쓰고 누군가 더불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고 또 한가로운 때는 그 한가로움이 다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깊은 빛깔로, 향기로, 그리고 마음으로 오묘한 계절의 순환을 느끼는 가을날의 감사한 오후입니다. 가을은 한 해살이의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덕분에 금년에 살았던 세월 속에서 성장의 마디가 얼마나 되었는지 헤아려 봅니다. 저는 여기가 그냥 남이 보면 이런 공간인데 나에게는 속살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재에 있으면서 무슨 복잡한 기사를 읽었다든가 그러다가도 여기만 나와서 이렇게 산을 맞이하고 한참만 있으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정말 고요하기 때문에 싱그럽기 때문에 충만한 적막감이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 마음 수업은 탈북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디서 왔을까? 정말 북한 땅에서 온 사람이 전부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통일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실험실의 특정한 개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한 명. 내가 다 개개인으로 말해보고 싶은 얘기가 많죠. 그냥 이런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만 하지.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꿈과 기대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평화 통일의 순간이 올 때는 내가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사명감과 이러한 의식으로 나는 남북 통일에 이렇게 기꺼이 기여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어느덧 개교 10주년을 넘어선 한결의 중고등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배움터입니다. 10년 세월도 넘고 여기를 다녀간 학생들이 다 성공한 개개인도 많고, 하여튼 그 학생들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약자고 어떻게든지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이 학교를 세웠어요. 우여곡절이야 말도 못하지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제안받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뜻깊은 일일수록 겪어내야 할 시련도 그만큼 컸던 수행의 과정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한겨레 학교를 설립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암초가 있었고 사회적인 논란이 컸어요. 왜 하필 원불교냐, 그건 박청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양식에 의거해서 이건 결정한 거다. 원불교에서 그동안 많은 이 대안학교를 가장 성심성의껏 또 성공적으로 키웠고, 그런 경륜을 쌓았고, 특히 이제 박청수 교무님은 그분의 여태까지의 생애나 인품이나
노력으로 봐서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장본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2006년 개교식 현장에서 그녀는 이런 꿈을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는 남북이 하나 되는 실험실이고 통일의 지름길을 만드는 곳이며 학생들은 장차 통일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요. 미래를 향한 한 발 앞서 시작한 학교인 만큼 오늘 학생들의 도전을 마주하는 박청수 교무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잎을 떨구고 나목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와 겨울나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애틋한 계절입니다. 겨울은 불현듯 오래된 벗들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그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리움의 안부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성나자로 마을. 원불교 성직자로서 카톨릭교 시설인 성나자로 마을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지도 어느덧 42년. 이곳은 무위탁 한센병 환우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새 원장님이십니다. 새로 부임한 한영기 신부님과 먼저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환영합니다.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이, 좋아라. 우리 마을의 은인이신데 정말 크신 어른이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아유, 반가워라.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하나 늙지도 않으셨어요. 아유, 그렇게 덕담하시는 거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만납니다. 나빠 왜 이렇게 밖에 오면 늦게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맹기로 그래 자주 좀 오시지. 옛날에 맹기로. 외국에 가서 많이 있어. 요즘은.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저는 다 그런 거 할 때가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면은 교무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요?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다 행복했지. 막 만날 오기만 기다리고. 그렇게 안 오면 장 언제 오실라고 여름 낙지만 또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내가 2달이 안 됐다고 여기 온 지가. 그러면 서로들 찾아보고 왜 근데 우리는 반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항상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런 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걸 그때 다 잘 느꼈어요. 내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다 헤어진 것이 31년 만에 헤어졌는데 나는 그 31년이 한 번도 지루한 때가 없었어. 항상 언제 또 여러분들을 보러 가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반기시더라고요. 라자로 돕기회 운영위원으로 한 집 살림처럼 해왔던 곳. 나라 밖에 나가 있어도 나 환우들의 공동생일은 늘 지킬 만큼 이곳은 그녀에게 각별한 곳입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 엿장사를 했던 일 등은 가장 행복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나자로 생활, 봉사 생활을 가장 기쁘게 하고 계실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엿장사를 하시는데 그게 돕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나 환자들하고 그렇게 사시는 교무님 모습이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박스로 10박스씩 해가졌어요. 그런 게 요만큼씩 하나 앞에 줬어. 용돈하고 그래. 정말 그게 좋다고. 우리들은 가만히 이래가지고 앉았다 돈 한 푼도 없는 우리가 밥도 제발 뭐 얻어먹고 사는 우리들이 그래 가져와서 무엇이든가 그래 가져와서 준 게 오죽 좋습니까? 밖에 엄마 좋다까지 뭐. 성나저로 마을은 한센병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가보면은 정말 안 됐고 그런데 그렇게 참여할 때 또 우리 교무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때 참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았던 것은 감히 이렇게 옆에 가기 힘들어요. 환자들한테 누구도. 근데도 그 사람 손을 잡고 껴안고 같이 춤추실 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나중에 꿈꾸셨대요. 나도 나 환자가 됐다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럼 해도 됐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만해도 됐어. 아리랑을 부른다든가 뭐 노들강변도 아까 해보니까 잊어버려서 못하던데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방에서 부르면 또 저 방에서 교무님 소리 난다 그래갖고 또 다 데려와.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가면 거기서 또 부르라 그러고 그냥 교무님 우리는 가족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교무님은 인역 식구 같아. 막 이러고. 교당의 교도들을 같이 와서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가곡을 잘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합창단과 더불어 춤도 같이 추고 그러니까 나환우들에게는 오히려 종교가 다른 원불교 교무님 오시는 걸 제일 환영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오죽하면 이경재 신부님이 아유 이 박청수 교무는 우리 나저로 마을의 부원장 원장 신부님인데 바로 부원장이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좋은 평을 해 주시고 그랬죠. 보살피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랑 속에 종교의 벽은 금세 허물어졌습니다. 퇴임 후 공식적인 활동은 줄어들었지만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박청수 교무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환우들을 통해 오히려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녀지만 가슴 한켠 그들을 생각하면 떨칠 수 없는 빚진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추석이 되면 나는 환자들 생각이 나고 그 환자들에게 떡을 해가야 되겠다. 근데 마치 그때 내가 강남교당에 전세교당에 살았는데 그 전세교당 앞에가 떡방앗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떡을 담궈갖고 거기 가서 찍고 또 쑥을 뜯어갖고 쑥을 삶아서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해갖고 아주 그냥 그 소놓게다가
깨소금을 굉장히 많이 나 아니면 떡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넣을 수 없어. 근데 이건 환자들이 먹어야 되니까 떡이 맛있어야 돼. 그래갖고 거기다 마음을 그냥 정말 깨소금을 담뿍담뿍 해갖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로폴 도시락이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또 딱 이렇게 박았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여기 와서 그걸 주니까 이 몽당손이라 이걸 받았다가 떡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냥 너무나도 미안하고 내가 너무나도 그 환우들에 대해서 무지한 데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빌어야 되겠는데 빌 수도 없고 그래갖고 내가 교당으로 들어가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환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세세국절을 생각을 못한 거야. 그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추워 보여서 내가 38살이던 해 처음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 시절 함께했던 얼굴들은 이제는 볼 수 없고 그녀 역시 깊은 세월 주름이 졌지만 이곳은 여전히 경계를 넘는 삼동윤리 실천의 현장입니다. 덕분에 올 겨울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 원로이신 예타원 전희창 종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수도하며 단 한 푼의 돈과 음식, 시간도 허비함이 없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의 삶은 다른 듯 모두 닮아 있습니다. 원불교 교무님들이 많이 교단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교당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여간 자기 역량껏 교단을 이뤄내는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단적으로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교단 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은 우리를 벗어나 버렸어. 교단을 벗어나고 국가를 벗어나서 세계를 한 집안 삼아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장하다. 우리 같이 여성으로서 교단 일을 하지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국량도 크고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야말로 참 세계적으로 종교 우를 넘어서서 저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게 할게요. 네, 건강하세요. 네. 원불교 교무로서의 꿈을 안고 19살에 출가하여 들어섰던 곳. 어린 나이에 취침종을 치고 기상종을 치는 소임을 맡았던 19 청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매양 긴장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 종 치는 게 긴장이 되죠. 시간을 딱 맞춰서 10시에 치고 10시에 치는 거야 뭐 시계 보면서 쳤겠지만 5시는 깨워서 쳤는데 어느 날 그 깨우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마다 다니면서 사주했죠. 내가 종을 안 쳐서 오늘 아침 자선을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울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혼자 종을
침으로써 다 모이는 거고 내가 종을 안 치면 다 자버리는 거잖아. 살아가는 동안 두 번 다시 만나 뵙기 어려웠을 훌륭한 스승님들을 가까이 모시면서 감히 그분들의 인격을 호흡하고 마음의 뿌리를 키웠던 시절. 산 경전을 얻는 것과 같았던 시간입니다. 여자 숙소였던 금강원에 들어서니 수없이 바쁜 걸음으로 뛰어다녔던 어린 청수의 모습이 꼭 어제 일처럼 아른거립니다. 여기는 내가 처음에 출가해갖고 오니까 정말 우러러 모시는 육타원 어른께서 이 방에 계시고 훗날에 그 용타원 서대인 종사 위에 오르신 분이 이 방에 계신데 그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여기를 출발로 해서 통통통통 뛰어다니다가 그 뭐 떡도 오면 다 나르는 일을 하고 여기서 살면서 종도 치고 하여튼 3개월에 한 번씩 신발이 떨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내가 그 찬물로 떠다가 마루를 훔쳤던 곳인데 훔치고 나면은 거기가 금방 얼음이 얼더라고요. 아주 그때 가난하던 때죠. 아주 가난하던 때. 네. 그래도 다 여기에서 나의 정신이 성장한 곳이에요. 어른들 모시고 행복했던 곳이에요. 겨울을 잘 살아내고 저마다의 빛깔과 싱그러운 향기를 전해주는 꽃들이 피었네요. 봄이 왔나 봅니다. 다시 찾아와준 봄이 참 고맙습니다. 봄볕을 지붕 삼아 설레음으로 나선 길.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거 생전에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한테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와요. 어머님은 나에게 내 인생을 열어주신 분이죠. 오늘의 내가 되도록까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어머님은 궁덕으로 오늘의 나만큼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마치 방금 지나온 신장로처럼 환합니다. 돌이켜보면 한평생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녀는 쉼 없이 길쌈을 했던 여인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엄동설한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 노쇠한 몸은 죽어간다 하여도 가면 다시 오는 거래의 이치를 굳게 믿으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죽음도 순리로 편안하게 받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온 봉. 봄볕 아래 홀로 소풍 온 듯 팔순의 딸은 그리운 어머니를 마주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신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서 저 건너편 언덕에서 저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계시다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아직도.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기쁘시겠다, 이렇게 하면 좋으시겠다, 이거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항상 하신 말씀, 너른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해라 하신 말씀은 제 인생의 이정표였습니다. 너는 커서 꼭 교무가 되어라. 기왕이면 한평생 너른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고 큰 살림 해볼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평생 어머님 말씀 따라 큰 살림을 했습니다. 저희 두 딸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원불교 교무가 되어 한평생 값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그 사랑 가득한 눈빛을 저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느껴볼 수 없는 어머니만의 그 눈빛을 저희는 항상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